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2021년이 끝나고 이제 22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엔 네이버의 여러 변화들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죠. 크게는 가격 비교 로직과 상품명 간소화 로직,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모음딜 공지와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스마트 스토어 규제까지.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이제 스마트 스토어는 예전처럼 상품만 잔뜩 등록해 놓고 물 떠서 기도만 해서는 판매가 이제 힘든 난이도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올랐다고 해서 무작정 안 좋기만 할까요?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상품 등록에만 주력하시는 분들, 닭등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에게는 이 바뀐 시스템이 불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네이버 쇼핑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단순히 상품 등록만 하는 경쟁사들보다 확실히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새해도 밝았고 하니 현재 네이버 로직과 시스템에서 그럼 어떻게 상품 등록을 해야 유리하고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부터 차근차근 다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초보분들의 경우 잘 판매하던 내 상품이 날아가지 않도록 지킬 수 있고, 상품을 아무리 많이 등록해도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빅파워, 프리미엄 이상 등급의 중급 이상의 판매자분들은 판매량이 많은 상품이 날아가거나 쇼핑 연동해서 삭제되면 매출에 타격이 크잖아요. 이런 분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당하지 않습니다. 요새 네이버 자체 모니터링도 빡세게 하지만 경쟁사에서 신고 엄청 하거든요. 물론 그 누구보다 신고를 많이 하는 게 바로 저희. 어쨌든 급변하고 있는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네이버 쇼핑 관련으로 오늘부터 다시 2022년 현재 로직에 맞는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순대 업체로 상위 노출을 하거나 파워 등급이었던 업체를 이제 빅파워로 만들었던 이런 작업들은 중간 세부 키워드들을 적극 활용해서 랭킹 점수를 올리는 로직에 적합했다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 로직이 바뀌었죠. 키워드 개수를 줄여서 일부 키워드에 집중하면서 올라가는 랭킹 지수에 맞게 키워드를 바꿔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올렸던 순대 상위 노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이제 반대인 로직이 지금은 더 맞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변경된 지는 조금 됐어요. 이미 제 광고주분들이랑 주위 사장님들께는 해당 내용들을 다 전달 드렸는데 유튜브에는 아직 업로드를 못한 이유가 한 3, 4개월 전쯤부터 해서 이제 현재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는 항상 이제 예외의 상황들이 있다 보니 몇 개의 상품 그리고 몇 건의 사례만으로는 섣부르게 판단하기가 애매해서 각기 다른 카테고리의 한 30개 정도의 상품들을 전부 이제 개별 순위 등록을 해서 이제 3개월에 걸쳐서 키워드 개수와 글자 수를 늘렸다가 줄였을 때의 순위, 그리고 줄인 키워드에서 다시 늘렸을 때 순위가 예전처럼 원복이 되는지, 그 상태에서 키워드를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어느 정도 선까지가 순위를 크게 깎아먹지 않으면서도 조회수가 높은 여러 키워드에서 내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배열 순서에 대한 각 키워드의 순위 차이가 있는지 등등, 즉 어떤 세팅 값이 최적의 노출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결론은 거의 내려진 상황이고 이제 곧 여러분들께 어떻게 세팅 값을 만들어야 최적인지 제가 테스트했던 자료들을 전부 공유해 드리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로직이 상품명 간소화라고 해서 단순히 여러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는 긴 상품명을 또 무조건 줄인다고 순위가 오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변경을 해줘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아마 한 달 안으로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영상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초보자분들은 아직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정리도 해 드릴 거예요. 간략하게만 보여드리면
12월 14일, 15일까지 돼지 뒷고기 키워드에서 24페이지, 돼지 볼살, 돼지 특수부위 키워드에서 15페이지, 그 다음에 뒷고기 모듬 키워드에서 8페이지에 노출되던 상품을 이제 15일에 제목 변동 표시가 보이시죠? 이렇게 상품명의 키워드를 줄인 뒤에 24페이지로 노출되던 키워드는 2페이지, 그리고 15페이지에 노출되던 키워드는 1페이지까지 순위가 올랐습니다. 물론 상품명을 줄임으로써 이탈되는 키워드도 발생을 했죠. 여하튼 이런 이제 로직 상황에서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프로그램들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순위 확인 프로그램들이죠. 예전에는 쇼핑몰을 운영함에 있어 일정 부분을 도움을 주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필수로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템 스카우트, 판다랭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새로운 순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셀링하니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왜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 메뉴 중에 모니터링, 일간 모니터링을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모니터링하고 싶은 아이템을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보입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하면 순위를 확인하고 싶은 상품의 URL을 입력하는 창이 나오고, 마찬가지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상품의 정보가 불러오기가 된 상태로 이 상품에서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상품 등록 개수와 키워드 등록 개수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마음껏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가 등록한 상품의 특정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좌측부터 보시면 우선 이 프로그램에 제가 등록해둔 키워드가 보이죠. 학교 앞 떡볶이, 옛날 떡볶이, 밀떡볶이 등등. 그리고 각 키워드 옆에는 한 달 검색량, 조회수죠. 조회수가 보입니다. 또 우측에는 일자별로 각 키워드의 순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12월 14일과 15일에는 1600위 밖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1600위 밖으로 모든 키워드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다면 첫 번째로 이 상품이 네이버 쇼핑 연동에서 삭제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해당 상품의 랭킹 지수가 너무 낮아서 모든 키워드가 1600위 밖의 순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5일에 제가 상품명을 변경하여 하루가 지난 16일에 갑자기 노출이 되는 키워드들이 생겼죠. 즉 네이버 쇼핑 연동이 삭제된 상품은 아니고 랭킹 지수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정했길래 갑자기 키워드가 노출이 되었는지 봅시다. 기존의 상품명은 우마순, 소울메이트, 우리맛 국물떡볶이, 추억의 옛날 즉석 누들 학교 앞 밀떡볶이, 이제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구분을 했을 때 키워드가 대략 11개가 상품명에 들어있죠. 이 상품명에서 우마순, 국물떡볶이, 옛날 학교 앞 밀떡볶이, 이렇게 대략 6개의 키워드로 상품명을 수정을 했더니 키워드가 노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12월 15일에 보시면 제목 변동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죠. 즉 많은 키워드에 분산되어 있는 점수를 일부 키워드로 집중시켜서 순위권에 노출을 시킨 건데요. 저희가 이런 순위 프로그램을 이제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현재 내가 등록해둔 이제 상품들의 순위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네이버 쇼핑에서 연동 삭제가 된 것인지, 랭킹 지수가 낮아서 미노출인 건지, 또는 가격 비교 매칭 또는 해제가 되어서 기존에 노출되던 키워드가 노출이 안 되는 건지, 이런 상품들의 이슈를 한눈에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신 사례처럼 현재 내 상품의 랭킹 점수에서 최적의 순위로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를 선별하는 작업이 이제는 필수인 이유도 굉장히 큰데요. 다시 볼게요. 기존에 미노출되다가 이번에 노출된 키워드를 보면 학교 앞 떡볶이, 옛날 떡볶이, 밀떡볶이, 국물떡볶이인데요. 국물떡볶이가 조회수가 1만 건, 그 다음에 밀떡볶이가 조회수가 4,800건으로 높지만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이 키워드를 쓰는 게 맞을까요? 잘 보시면 순위가 이렇습니다. 학교 앞 떡볶이는 1페이지 13위에서 15위, 옛날 떡볶이는 2페이지 16위에서 19위. 그런데 밀떡볶이는 15페이지, 국물 떡볶이는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조회수가 아무리 많다고 한들 10페이지가 넘는 키워드에서 과연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사용 가능한 키워드 개수가 대략 5개에서 6개 정도라면 현재 내 상품의 랭킹 지수에 가장 유리한 키워드로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1페이지에서 2페이지에 노출되고 조회수도 합쳐서 5,000건인 학교 앞 떡볶이와 옛날 떡볶이 키워드는 살려두고 밀떡볶이, 국물 떡볶이 키워드는 우선 현재 시점에서는 포기합니다. 그리고 포기한 키워드 대신 추억의 떡볶이, 누들 떡볶이 등 다른 키워드를 상품명에 추가하여 현재 순위를 또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추억의 떡볶이, 누들 떡볶이를 잡았지만 마찬가지 3페이지, 11페이지에 노출이 되고 있어서 또 다른 경쟁력 있는 키워드를 잡기 위해 초간단, 안 매운, 떡볶이 키워드를 추가하였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저희가 제일 처음 키워드 11개에서 5개 정도로 줄이고 순위가 급상승했었는데 이 5개 정도 키워드에서 또 키워드를 이제 7개, 8개로 늘렸을 때 기준이 되는 중심 키워드 순위가 대폭 하락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키워드 5개 등록 기준으로 학교 앞 떡볶이, 옛날 떡볶이 순위가 1페이지 중단, 2페이지 중단이라면 지금처럼 초간단, 안 매운 떡볶이라는 키워드 3개가 추가되었을 때 순위가 많이 하락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키워드 3개가 추가되었음에도 중심 키워드 순위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가한 키워드들의 조회수가 총합 4,000건에 순위도 1페이지 7위, 1페이지 13위 정도니까 이득이죠.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키워드들의 순위 체크를 하면서 내 상품의 랭킹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 점차 순위에 유리한 키워드로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 순위 체크 프로그램은 이제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키워드의 순위 변화를 매일 오전 카톡 알림으로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해둔 키워드 중에서 순위 알림 부분에도 키워드 추가를 하면 매일 오전 8시 반에 이렇게 카톡으로 해당 상품과 키워드의 순위 변화를 알림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순위권에 있다가 갑자기 1600위 밖으로 모든 키워드가 날아갔다. 그러면 해당 상품이 스마트 스토어나 네이버 쇼핑 연동에 이상이 있다는 거겠죠. 평일은 물론이고 출근하지 않는 주말 공휴일에도 이제 알람은 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대처가 가능합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가격 비교 매칭 해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가격 비교 매칭 또는 해제가 되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매칭과 해제 관련 카톡 알림이 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스토어에 등록된 리뷰에 대한 알림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평소 판매가 잘 되던 제품이 갑자기 판매량이 하락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해당 상품의 순위가 하락하거나 관련 키워드의 조회수가 급감한 경우. 그런데 판매량 하락의 가장 많은 원인 중 하나가 1점, 2점 등의 안 좋은 리뷰가 상단에 달린 경우입니다. 특히 구체적인 상황을 납득 가능하도록 잘 써놓은 평점이 낮은 리뷰에 고객들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낮은 리뷰에 업체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고객들은 유심히 보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해서 중요한 상품의 1점과 2점 정도의 낮은 리뷰를 카톡으로 알림받을 수 있도록 체크를 해두면 내가 체크한 점수에 대한 리뷰가 등록되었을 때 마찬가지 오전 8시 반에 이렇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점과 2점이 아닌 전체 리뷰를 수신하도록 체크를 하시면 지금처럼 모든 후기에 대한 알림도 가능합니다.
뭐 이런 기능들도 사실 미쳤지만 제가 감동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마케팅 도구 상품명 최적화 부분인데요. 이제는 상품명 정하실 때 전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이제 셀링하니 프로그램의 메인 페이지인데요. 좌측에 마케팅 도구 그리고 상품명 최적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감자 상품을 예로 들어서 상품명을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요. 추천 키워드에 이제 감자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이 카테고리 감자라는 카테고리와 맞는 키워드만 이제 우선적으로 노출이 되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제 요 키워드 개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읽어와서 이제 다양한 키워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뭐 상품 현재 등록된 상품 개수랑 그 다음에 해당 키워드의 월간 검색 수, 그 다음에 이 경쟁률이 나오고요. 이런 지표를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키워드를 한번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등록을 해볼게요. 좌측에 이제 강원도 감자 선택, 그 다음에 수미 감자 선택. 저는 뭐 핵감자, 홍감자, 그 다음에 기농 감자, 뭐 찐 감자도 있네요. 그 다음에 알감자.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이제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없다면 우측에 이제 추가를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분감자 키워드를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메모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제 이렇게 뽑아놓은 키워드가 있는데 이 키워드를 그렇다고 이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감자라는 키워드가 너무 많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중복된 키워드가 이제 조합형 키워드인지 독립형 키워드인지를 구분을 해야 저희가 이제 최적의 상품명을 짤 수가 있는데, 이 상단에 상품명 로직이라는 곳에 들어가셔가지고 저희가 아까 전에 뽑아놨던 상품명 후보 있죠. 이 후보를 복사 버튼을 누르셔서 이제 이 키워드 형태를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그래서 이 감자 키워드가 중복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메인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라는 부분에 감자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면요. 강원도 감자, 수미 감자, 홍감자, 찐감자, 알감자는 조합형 키워드입니다 라고 나오고, 핵감자, 분감자는 독립형 키워드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조합형 키워드와 독립형 키워드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예전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간단하게 요약은 해놨는데요. 조합형 키워드란 이제 각 단어를 띄어쓰기로 작성해도 각각의 단어가 조합되어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강원도 수미, 홍감자, 찐감자, 알감자는 조합형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감자라는 키워드는 한 번만 들어가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강원도, 수미, 홍, 찐, 알 이렇게만 등록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독립형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로 작성하면 단어가 조합되어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노출하고 싶은 단어를 띄어쓰기 없이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핵감자, 분감자는 감자 키워드가 상품명에 들어있다 한들 이 키워드 자체가 독립형이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등록을 해주셔야 핵감자로 검색을 했을 때, 분감자로 검색을 했을 때 내 상품이 노출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합형 키워드와 독립형 키워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키워드를 어떻게 짜면 되죠? 강원도, 수미, 홍, 찐, 알. 감자는 조합형 키워드이기 때문에 뒤에 감자 키워드 하나만 붙여주면 강원도 감자, 수미 감자, 홍 감자, 찐 감자, 알 감자 다 조합이 돼서 노출이 된다는 소리고, 그 뒤에 핵감자, 분감자는 독립형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기 감자 키워드가 있더라도 조합이 안 되어서 핵감자 그리고 분감자 이렇게 별도로 등록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독립형 키워드, 조합형 키워드가
바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상품명 작성이 가능하죠. 이 조합형, 독립형 키워드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동의어 처리 키워드를 구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번 상품은 제가 쓰레기통으로 검색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이 굉장히 많이 뜨네요. 마찬가지 이제 쓰레기통에 해당하는 다용도 휴지통이라는 카테고리에 맞는 키워드만 이렇게 노출이 되고 상품수, 월간 검색수를 고려하셔가지고 내 상품에 맞는 키워드를 마찬가지 선택 이런 식으로 좌측 계속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택한 키워드를 미리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리고 메모 저장을 하시고 마찬가지 옆에 상품명 로직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키워드 동의어 쪽으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품명 후보에 등록된 키워드를 상품명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마찬가지 이 부분에 컨트롤 V 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 체크 목록에 각 키워드들이 뜹니다. 여기는 10개까지 밖에 안 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밑에 이렇게 뜨죠. 이 말은 뭐냐면 스텐 쓰레기통,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스테인레스 쓰레기통은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3개 키워드 중에 하나만 등록을 하시면 요 3개 키워드에서 다 노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이제 쓰레기통, 휴지통, 이쁜 쓰레기통, 예쁜 쓰레기통, 쓰레기통 추천 요 키워드도 모두 동의어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즉 이제 쓰레기통이나 휴지통 요 2개가 동의어기 때문에 이제 이쁜 쓰레기통이 아니라 이쁜 휴지통에도 노출이 될 거고 예쁜 휴지통에도 노출이 될 거고 휴지통 추천 키워드에도 노출이 되겠죠. 해서 요 5개 키워드 중에 마찬가지 그냥 키워드 하나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 긴 키워드 아까 73자였는데 이거를 쓰레기통이랑 휴지통 중에 동의어 처리가 되니까 그냥 하나만 쓰겠습니다. 휴지통은 날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 센서는 동의어 처리되는 게 없죠. 그래서 요 키워드는 살려두시고요. 그 다음에 스텐 쓰레기통,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스테인레스 쓰레기통 요거는 동의어 처리이기 때문에 요 스텐 쓰레기통 하나만 남기고 또 날리고요. 그 다음에 사각 휴지통은 동의어 처리가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사각 휴지통은 또 그대로 남겨두시고 이쁜 쓰레기통, 예쁜 쓰레기통, 쓰레기통 추천은 말 그대로 요 쓰레기통과 또 동의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 쓰레기통이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요거는 삭제 해주시면 되죠. 그럼 저희가 키워드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요 4개밖에, 요 4개 키워드면 아까 요 키워드를 전부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73자 키워드를 저희가 이제 조합을 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스마트 센서라는 키워드, 다음에 사각, 스텐만 일단 넣으면 되겠네요. 스마트 센서, 사각, 스텐, 다음에 쓰레기통 이렇게 넣으면 되죠. 이렇게 줄이게 되면 이 모든 키워드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통이랑 스텐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텐 쓰레기통은 말 그대로 조합형 키워드죠. 그러니까 스텐 플러스 쓰레기통으로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으시고 그냥 스텐 쓰레기통만 하셔도 노출이 다 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키워드 간소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동의어 또는 조합형 그 다음에 독립형 키워드를 잘 구분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아주 효율적인 상품명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상품 순위를 한눈에 보면서 상품 삭제 등 노출에 문제가 생겼는지, 순위는 하루하루 어떻게 변하는지, 가격 비교 매칭이 되었는지 해제가 되었는지 상시 확인이 가능하며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 매일 오전 카톡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출되는 키워드와 순위를 보면서 현재 내 랭킹 점수에 맞게 어떻게 상품명을 수정해야 유리한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낮은 리뷰가 달린 경우 마찬가지 카톡 알림이 오기 때문에 다음날 오전에 즉시 대처가 가능하며, 새로 상품을 등록할 때 마케팅 도구 상품명 최적화 기능을 통해 동의어, 조합형, 독립형 키워드를 한 번에 분석해서 노출에 유리한 최적의 상품명으로 쉽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시간을 엄청 줄일 수 있는 거죠. 이 어마무시한 기능들이 현재 무료라는 것. 아마 올해 중에 언젠가는 유료 전환이 되겠지만 유료로 전환되더라도 아주 저렴하고 착한 금액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셀링하니 프로그램에 사실 저희 회사가 마케팅 총괄 담당을 하게 되었어요. 명색이 동비TV 광고 회사인데 체면 좀 서게 형님 누님들 도와주십시오. 근데 프로그램 정말 좋지 않나요? 저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나만 좋은가? 왜냐면 제가 작년부터 직접 계속 사용하면서 셀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운영 시에 필요한 기능들을 셀링하니에 모조리 부탁해서 다 집어넣었거든요. 아직 구현이 안 된 편리하고 획기적인 기능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인데, 형님, 누님들,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아, 지금은 무료니까 꼭 한번 이용하셔서 제 기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셀링하니에 아이템 소싱 때에 필요한 아이템 발굴과 분석 기능도 있는데 지금 쭉쭉 잘 나가고 계시는 서 과장님께서 이런 기능들에 대해 지금 저랑 같은 시간에 영상 업로드를 해주셨을 거예요. 댓글에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 소싱 관련 프로그램 사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잘 나가는 서 과장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2022년 올 한 해 매출 대박 나셔서 사무실도 넓히시고 직원분들도 많이 고용하시고 셀링하니 가입 꼭 하시고 건강 이상 없이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 제가 테스트했던 상품명 최적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